안녕하십니까. 한문학 강좌 TV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전 시간에 이어서 양화편 5번째 글. 자, 이건 전부 다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쓴 글이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일반적인 도덕적인 글하고는 좀 다르죠. 공산불효라고 하는 놈이 공산불효라는 놈이 비땅을 근거로 배반을 해서 부르고는 누구를 불렀겠어요? 공자를 부른 거예요. 앞에서 양호라는 놈이 공자를 욕견 공자원을 그거 똑같은 거예요. 공자를 부른 거예요. 근데 공자가 가고자 한데 여기도 욕자가 있잖아. 가지 않았다는 얘기죠. 결국은 가고자 했다. 불효는 계시의 그 벼슬을 했던 사람이니 양호와 더불어서 똑같이 환자를 같이 이렇게 모셨다 이런 소리예요. 환자를 도왔다. 환자의 국정에 관한 일을 책임을 졌다. 근데 읍으로서 근거로 해서 배반을 했다. 다 보고 배운 거예요, 여러분. 보고 배운 거예요. 자로가 불려랄 말지 야인이 하필 공산 시지 지야 실이 있고. 다른 제자가 아니라 자로의 자로. 자로 여러분 성질 알죠? 선생이고 뭐고 없어요. 마음에 안 들면은 그냥 들이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로가 불렬 아주 얼굴색을 그냥 기분 나빠가지고 선생님이 공자가 어떤 사람인데 그런 저는 양아치 같은 놈한테 가려고 하니까 기분이 좋겠어요, 여러분? 선생님, 그만두셔야지. 하필이면 공산시 저와 같은 놈한테 찾아가시려고 하십니까? 이런 거예요. 대들은 거예요, 여러분. 이 훌륭한 제자죠, 여러분. 예수님한테도 베드로 같은 약간 상남자 스타일이 있었죠. 근데 베드로는 평상시에 칼 차고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로마 병사가 예수님 잡으러 오니까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쳤는데 귀가 떠져나가 예수님이 부져줬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자로도 항상 머리에는 꽁털을 저거 했고 칼을 품고 다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을 항상 보호해주고. 그래서 공자가 오직했으면 제가 이것도 몇 번 얘기했죠. 내가 자로를 얻은 이후에 나를 비방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공자를 비방하면 자로가 가서 아주 혼내줬다는 거예요. 멋진 제자죠. 근데 베드로는 배반했잖아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근데 자로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말은 무야라. 도가 이미 행하지 아니하니 갈 바가 아니나 하필이면 공산시에 찾아가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공자 입장에서 어떻게 해서든 해보려고 하는데 따라주죠. 이런 정말 제후가 부르는 것도 아니고 이런 건달 양아치들이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던 거죠. 자가 공자가 그럴 때 무루 소하자 이기도제려 변명한 거예요. 여유 용하자면 오기위 동주호인저. 이게 이제 문제의 글이에요. 동주라는 말이에요. 나를 부르는 자가 어찌 다 똑같겠느냐. 정말로 여기 여라고 하는 거 만약에 정말로 나를 쓸 수 있다면 쓰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동주를 하겠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이 동주가 뭐냐 이 소리죠. 동주가. 이거 쉬운 그림에서 해석이 갈려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말하자면 반드시 나를 쓸 것이다. 위 동주는 동방에서 주나라 도를 일으킨다 이 소리예요. 동방은 이 노나라죠. 노나라가 동쪽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노나라를 말하는 내가 노나라 이 동쪽 땅에서 주나라의 도를 다시 일으키겠다 이 소리예요. 그런데
이런 뜻으로 이것도 맞지만 또 다르게도 볼 수가 있어요. 원래 주나라가 중간에 그 임금 왕이 여색에 빠져가지고 견융족의 여자를 받아들이면서 그 난리가 나요. 그래가지고 또 그 여자를 쫓아버렸다가 그 견융족의 사람 군대가 내려와가지고 아주 주나라를 아주 그냥 박살을 내버렸어요. 주나라를. 그래가지고 주나라 뭐 임금이 죽고 그 아들 평왕이 천도를 해요. 낙양인가 편도예요. 그게 동주예요, 동주. 그러면 그 전에 있었던 게 서주예요, 서주. 그러니까 서주는 비교적 도가 있었던, 정치가 비교적 행해졌던 시절이에요. 서주는. 동주는 이제 무도해지기 시작한 거죠. 예, 무도. 정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질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춘추는 이 시기서부터 글이 쓰여진 거예요. 예, 춘추는. 춘추의 시작이라고 보면 돼요. 서주, 그러니까 주나라가 견융족에 의해 가지고서 무너지면서 낙양인가로 그 천도를 옮겼을 때 상대적으로 그 전에 있었던 그 주나라 수도 주나라보다 동쪽에 처해졌기 때문에 동주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나를 쓴다면은 내가 동주를 하겠느냐, 동두처럼 지금과 같은 그와 같은 정치를 하겠느냐 이 소리예요. 그렇게 해석해도 저는 괜찮지 않아요. 이건 제 해석이에요. 예. 내가 동주처럼 하겠느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내가 노나라 땅에서 주나라 도를 다시 일으키겠다 이 소리죠. 예. 강하게 이제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해도 문제가 큰 문제는 없으니까. 예. 정자르대 성인은 천하의 이것도 이제 그 공자를 아주 높이 평가한 거죠. 불가유의,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이 불과한 사람도 없고, 무엇인가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불가한 사람도 없고, 무엇인가 허물을 바꿈이 불가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고로 야, 내가 하면은 변화시킬 수가 있어. 그리고 그 공산부려도 자기의 잘못을 개과천선할 수도 있다라는 말이에요. 예. 명하다. 그러나 마침내 가지 않은 것은 반드시 능히 고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좋게 말하면 아주 그냥 공자를 높이 평가한 거지만, 또 나쁜 쪽에서 보면은 이건 전부 다 언어의 유희죠. 예, 문자적인 장난이라고 느껴집니다. 이런 말은 옛날 지금도 주자 철학에 맹신하는 사람들이 제 강의를 들으면은 아주 그냥 나쁘게 평가를 하겠지만은, 저는 느낌대로 봤어요. 저도 젊었을 때 이런 말에 무지하게 현혹됐습니다. 예, 굉장히 현혹됐어요. 자, 그런데 이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고 글이에요. 저도 이거를 이 글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어가지고 누가 이거에 대해서 평가해 놓은 글이 있더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출처는 검색해 보시면 찾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굳이 제가 출처는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구글에서 검색 2장을 집어넣어서 하면 이와 같은 글이 있어요. 2장은 위서다. 청나라 시절에 고증학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이것이 위서라고 이제 밝혀진 거예요. 예. 청나라에 와서 비로소 위서가 밝히기 시작했는데, 공자는 노나라 사구였다. 이때 당시에 공자는 노나라 사구였다. 사구가 되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맹손시, 숙손시, 개손시의 본읍을 무장 해제시켰는데, 개손시의 그 본읍인 비보 허물도록 한 담당자가 자로이다. 여기에 공산무료가 비읍을 점거하여 반란을 일으킨 건 맞지만 공자를 부를 수 없었다. 이때 상황 자체가, 공자는 비읍의 무장 해제를 지시한 사람인데 어찌 공자가 가려고 했겠는가? 그렇죠. 말이 안 되죠. 예. 그래서 이 대문은 말이 안 된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논어는 노나라 노론,
제 나라에서 만들어진 노론, 그리고 고론 중에 옛 노노 고론 중에 이 고론은 뭐냐면은 한나라 때 경제 시대에 노나라에 있는 공자의 사당에서 무슨 보수 공사 하려다 보니까 막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웽거리는 벽에서. 그래서 그거를 부시고 보니까 노노라든가 고문상서도 나오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이 고론이라는 건 뭐냐면은 고문자로 쓰여진 거예요. 고문자. 이 고문자는 뭐냐면은 그 당시에 알 수 없었던 글자. 그러니까 과두문자, 과두체. 여러분 이런 거는 제가 뭐랄까 상한론 자서편에서 이거 다 설명했던 거예요. 여러분 잊어버렸을 거예요. 과두문자. 네. 근데 나중에 이게 위서라는 게 밝혀졌어요. 어느 한 곳에서도 속하지 않고 후한 때 안창후 안창 땅의 높은 벼슬이죠. 후라고 했으니까 안창 땅의 제후인 장후가 편집한 논어이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그런데 안창후 장후는 한나라를 배신하고 반란을 일으킨 세력의 몸을 담았던 사람이다. 그래서 자기 행동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문장을 많이 넣었는데 항상 같다는 소리는 없고 가려고 하였다라고 끝났다. 그러니까 빗대어서 자기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것을 정사로 오인하게끔 한 사람이 사마천이다. 사마천이 궁영을 당했는데 궁영을 시킨 사람들이 유학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유학을 폄하하는 글이 많았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위서라도 여러분 이 정도는 글을 쓸 줄 알아야지 위서치기 들어가죠. 예. 서전도 마찬가지예요. 서전도 한 3분의 1이 후세 사람이 글인데 기가 막히게 잘 썼어요. 기가 막히게. 그래서 우리가 근데 제가 이것을 보고 참 유감인 게 있어요. 우리 한의학에서 청나라 때 이제 고증학이 나타났다고 제가 자서에서도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고증을 할 때 그때 당시에 우리 한의학에 있어서는 황제내경과 장준경의 글을 많이 연구를 해냈는데 황제내경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그것이 한 시대의 글이 아니고 수백 년에 걸쳐서 편집된 글이라고 하는 것을 어느 누구도 이때 당시 청나라 초에 유명한 가운백 같은 정말로 천재죠. 근데 이와 같은 고증학이 발달됐음에도 불구하고 황제의 내경을 일방적으로 맹신했다는 것. 그리고 상한론도 일방적으로 그냥 맹신했다는 것. 그것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뭐냐면은 전반적인 역사의 고증학이라는 역사의 흐름에서 우리 한의학은 사실은 도태됐다고 저는 평가를 내립니다. 이때 당시에 황제내경과 상한론을 고증학적인 측면에서 글을 썼다면 우리가 21세기에 우리가 한의학은 우리가 이와 같은 고생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황제내경이라든가 상한론이라든가 금계유락도 비판적인 정신을 가지고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거의 맹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중경서 독법 강해는 결코 그냥 생각나는 데 쓴 게 아니라 바로 이 문제 여기에 근거해 가지고 제가 글을 썼다는 거를 여러분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장이 문인어 공자한데 공자왈 능행 오자어 천하면 위는이니라 청문지한데 왈 공간 신민해니 공즉 필민하고 관즉 득증하고 신즉 인임엄하고 민즉 유공하고 해즉 조기 사인이니라. 이런 말은 이것도 좀 불경스러운 말인데 솔직히 해서 좀 상투적이잖아요. 노노스러운 글이죠. 자장이 이제 공자한테 인을 물었는데 공자한테 능히 5가지를 세상에서 실천할 것 같으면 인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첫 문제인데 도대체 그것이 무엇입니까? 5가지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공, 관, 신, 민, 해다. 그러면 사람이 공손한즉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지 않고 관대하면 무리를 얻고 믿어오면 사람을
쓸 수가 있고, 민첩하면은 공을 이룰 수가 있고, 은혜로우면은 사람을 시킬 수가 있다. 자, 여기서도 여러분 공을 뒀잖아요. 공. 여러분 군자는 마음씨 착하고 현실 능력이 없는 바보 멍충이가 아니에요. 실천적인 사람이 실천적인 사람. 예. 공을 중요시 여겼어요. 여러분 도덕이 중요하지만 여러분 공도 중요시 여겼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냥 책상머리 옛날 선비들이 무능한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소위 말해서 이게 이제 선진유교라고 그러니 진나라 앞섰던 그 선진유학. 이 소위 선진유는 후세에 그 소위 말해서 이 책상머리 정주 철학에서 잘못 공부해가지고 책상머리에서만 천리를 논하고 이랬는데 실천력이 전혀 없어요. 아무것도. 죽을 때까지 천도를 운운하고 그러지만 정말로 무슨 공을 세웠습니까? 이런 거 지나가는 게 놓치면 안 돼요. 무조건 그냥 뭐 현실을 무시하고 도덕적인 것만 추구한 게 아니에요. 또 사람도 부릴 줄 알아야 된다고 써 있잖아요. 사람한테 믿음도 줄 수가 있고 이 5가지 행하면은 심존이 이득이라. 여기서 이제 주자가 또 주자스러운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심존이 이득이라. 이런 것들이 주자적인 해석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걸 딱 보면은 이거는 주자 철학이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도대체 이게 왜 주자가 여기다가 심존이란 말을 왜 썼겠는가? 심존이 이득. 심존 하나만 쓰면 되니 이를 얻었다라고 하는 걸 왜 같이 병행했었을까? 이런 것도 의심을 해야 돼요. 지금은 시간이 관계로 우리가 조금씩 하다 보면은 중용에서 맹자 중용을 거치면서 이런 문제를 결국 공부하는 거예요. 이게 주자 철학이 이런 문제를 하는 거예요. 천하의 무적이 불연하니 나아감에 그렇지 아니함이 없으니 나아감에 그렇지 아니함이 없으니 말하자면은 비록 이적 땅에 갈지라도 버릴 수가 없다. 언충심하고 행독경이면은 수지만백지방이라도 가히 행해야 된다라고 공자가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5가지 조목은 자장이 부족한 바로 인해서 말하는 거다. 임이라고 하는 것은 의지하는 거다. 사람이 신뢰성이 있으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의지하죠. 그 사람이 신뢰감이 없으면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서 의지합니까? 또한 말하자면 그 효과가 이와 같다. 장경부가 말하기를 장경부는 주자의 친구예요. 친구면서 약제자죠. 장경부가 능히 이 5가지를 세상에 실천하면 마음이 공평해지고 주편을 가히하실까 두루두루 미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나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이웃, 나라, 사회까지 다 파급이 된다는 거죠. 이 5가지의 그 덕목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근본에 힘써야 된다. 그러나 그 근본에 공손해야 된다. 이 시가 말하기를 이 장은 유건, 육패, 오미, 사악의 이유로서 모두 전후의 문자가 크게 서로 같지 않다. 요 뒤에 가면 나와 있어요. 유건, 육패, 오미, 사악 같은 그와 같은 말의 형태와 비슷하다 이런 뜻이죠. 대부분 다 모두 전후의 문체가 서로 크게 같지 않다. 필일이 부르건을 또 자요광 이러시니 자로와 석자의 유야 문저 부자하니 왈 친어기신의 위 불선자오든 군자 불임냐라 하시니 필일이 이 중모반이연을 자지왕냐는 여지하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의심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내가 알고 있는 선생님이 아닌데 저렇게 행동하시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묻는 거죠. 그럼 공자는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죠. 필일이 부르건을 공자가 또 가려고 했다는 말이에요. 가지 않았다는 얘기죠. 필일은 진나라 조시의 중모 땅에 그 조시의 중모의 제다. 여러분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게 이제 그 진나라가
거의 공자 당시에 거의 이제 춘추 말기거든요. 진나라가 강대국이었었어요. 비교적 굉장히 강대국이었는데 그 소위 말해서 대부들 조지 집안 무슨 뭐 어디 집안 뭐 집안 가지 세 개의 그 대부들에 의해서 진나라가 분열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삼진이 나온 거예요. 삼진. 예, 삼진 시대가 이 춘추 말기에 나와요. 그래서 공자 처음에 양효양이 그 저기 뭐야 그 공자 맹자를 불렀더니 그 맹자가 불원천리에 왕하시고 했는데 그러니까 맹자가 그랬잖아요. 저기 뭐야 이익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지 이익이 되는가. 그러니까 맹자가 임금께서는 하필을 할 이익 그랬잖아요. 어떻게 하필이면 이를 물으십니까? 그때 양나라 바로 위나라를 말하는 건데 이 삼진이 이것도 제가 한나라, 위나라, 조나라, 한위조 이렇게 갈라져요. 이 진나라가 그때 이 조씨는 그 중에 대부 그 권력을 쥐고 있었던 그 소위 말해서 대부들이 셋이 있었는데 그 힘이 있었던 그 중에 하나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중모 땅에 조씨의 중모 땅에 그 집정관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옛날에 제가 선생님한테 듣기로는 그 몸에 친어 귀신의 그 몸에 친함이 있어서 불선을 행하는 자어든 군자는 그런 데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선생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몸, 자기 자신이 스스로 나쁜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친어 귀신이라고 하는 거는 필일이 중모 땅으로서 배반을 했는데 선생님이 가시는 곳은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이렇게 이제 딱 물은 거죠. 단도직입적으로 물은 거죠. 자로가 걱정이 된 거예요. 두려워했다는 건 걱정했다는 거예요. 필일이 선생님을 매도할까 걱정한 거예요. 고로 이것을 물음으로써 공자의 행을 멈추게 한 것이다. 치는 스스로다. 불입은 그 당에 끼지 않는 거다. 자로 참 대단하죠. 근데 요즘에는 사제지간에 이렇게 했다 그러면 하겠다고 박사 하겠다고 교수 되기는 진즉에 글렀다고 봐야 될 겁니다. 쉽지가 않아요. 지금은 선생도 무섭고 제자도 무섭고 그렇죠. 자가 가로되 그러하다 유시연야언니와 불알견호와 아주 해서 유명한 말을 해요. 마이 불린이니라 불알백호와 열이 불친이라. 정말 이게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마이 불린 열이 불치. 맞다. 내가 사실 그런 말을 했었지. 그러나 굳건하지 않겠느냐. 딱딱하지 않느냐. 그런데 갈아도 옅어지지가 않는다. 달아지지가 않는다. 아무리 숫돌을 쳐놓은 게 갈아도 달아지지가 않는다. 얇아지지 않는다 소리죠. 깨끗하지 않느냐. 얼마나 깨끗하냐면은 염색물로 물들여도 검해지지 않는다 소리예요. 이게 나다 이런 소리죠. 공자는 그런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소리죠. 리는 그 박이하다 이렇게 우리가 숫돌과 갈면은 숫돌이 계속 얇아지잖아요, 그죠? 그런 뜻이에요. 그 열은 그 염조물이다. 이거는 제가 염색하는 거다 생각하면 됩니다. 말하자면 사람의 불선이 그 다른 사람의 불선한 행동이 나를 매도시키지는 않을 거다. 더럽히지는 않을 거다. 이 소리죠. 양식하로되 마불린 열불치. 그래서 문장 쓸 때는 이런 말이 막 나와요. 또는 말인, 열치 이런 말들이 막 씁니다. 후세 사람이 글을 쓸 때. 이거 논어의 2장에서 나온 거구나라고 아셔야 돼요. 이후에 무가 무불가라. 여러분 이거를 제가 왜 썼냐. 이거 공자 앞에가 공자 몇 장인지 모르겠는데 공자가 뭐라 그랬냐면은 무정야오 무망야오 의지여빈이라 그런 말 했어요. 공자 항상 그런 것도 없고 항상 그렇지 않은 것도 없다. 오직 의와 더불을 뿐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로 다 후세 사람은 무가 무불가로 이렇게 바꾼 거죠. 원래 이 가짜 대신에 이 적자로 돼 있죠.
무적냐 무망냐. 예. 여기서는 막자. 예. 무적냐 무망냐오 의접이니라. 나는 항상 옳고 항상 그런 것을 하질 않는다. 예. 그런 게 아니다. 오직 의와 더불은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의지여빈이라 그랬죠. 예. 견백이 부족하여 강하고 아주 깨끗한 것이 족하지 아니하여 스스로 말인을 할 것 스스로 시험하고자 하면 린치하지 아니한 경우가 드물다. 다 물들인다 소리예요. 정말로 간경하고 아주 깨끗하지 못하면서 부족하면서 스스로 세상사에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가지고서 시험 삼아서 하고자 했다면 물들고 달아지지 아니하는 경우가 드문다는 거죠. 예, 요거 뭐 생각하시면은 얘가 공자 말을 들으니까 또 이해가 되죠. 오기 포가야제리오 얻는 게이 불식이리오. 내가 어찌 그 표주박 같겠느냐. 어찌 등이 매달리고 먹을 수 없는 그런 그 포주박 같은 같이 내가 그런 사람들이나 양호라든가 공산무료라든가 필이라든가 그런 사람들한테 내가 가서 일할지라도 어찌 그냥 하자는 대로 그냥 하겠느냐 이 소리죠. 예. 관은 표다. 표주박이죠. 표관은 한 곳에 묶여서 능히 먹을 수 없는 것이니 사람인즉 이와 같지 않다. 장경과르되 자로가 옛날에 들은 바는 군자가 몸을 닦는 상법이요. 여러분 이것도 보면 글자도 딱 대꾸로 맞춰놨어요. 공자가 오늘 말하는 바는 성인 채도지 대권이다. 여러분 이 대권이 뭐죠? 큰 권력인가요? 대권 큰 권력? 권은 권력이잖아요. 이게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했었죠. 권도는 상황에 맞추는 도라 그랬잖아요. 예. 일종의 변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변법. 예. 이 권은 저울을 말해요. 저울. 예. 상황에 따라서 무거우면은 한쪽으로 아주 심하게 움직이고 거기에 해당되는 정도로 맞춰서 물건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게 권이에요. 그게 저울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법과 대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로가 한 말도 맞는 말인데 공자가 한 말은 이거는 공자가 도를 체득한 큰 저울과 같은 법이다. 이런 소리예요. 대권을 잘못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앞에서 이 권에 대해서 인용해가지고 이것도 상당히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딱 보면은 처음에는 여러분 이걸 해석을 못하고 큰 권력이 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으면 괜찮아요. 자꾸만 반복해서 보면은 내가 이거 옛날에 잘못 해석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예, 이 상법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러나 공자가 공산무료의 부름에 여기도 있죠. 공자가 공산무료 부름에 모두 가고자 하는 것은 천하에 아까 똑같이 가변지인 가히 변할 수 없는 사람이 없고 가히 실행할 수 없는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이다. 근데 마침내 가지 않은 것은 그 사람들이 마침내 변할 수 없고 그 일은 마침내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자, 하나는 생물지인이요 하나는 지인지다. 이것도 여러분 그냥 쉽게 넘어가면 아무 어렵게 하나도 없는 거래요. 그런데 어렵게 생각하면은 이게 또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생물이 뭐냐 이 생물. 왜 이 사람이 여기서 생물이라는 단어를 썼느냐. 장경부가 왜 여기다가 생물이라는 단어를 썼느냐. 이게 주자 철학이에요. 천지 인이 뭐냐? 인이 천지 생물지심. 천지가 물을 생하는 마음.
그래서 장경학의 그 서문에 보면요. 천지생물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럼 장경학이 주자 철학을 공부했다는 얘기죠. 예, 이게 일종의 그 문헌을 비교하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시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떠한 사고방식, 어떠한 사상에 빠졌는지 이 한 글자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물리, 화학, 생물, 국어 이런 말이 있죠. 이런 말은 일제가 그 개화하고 나서 1900년 그때 당시에 이 한문을 일본어라고 화제로 화어라 그래요. 화어. 일본이 만들어 놓은 용어도 생물이라는 말을 써요. 우리가 지금 물리 또는 문명이라든가 경제, 사회 이런 말들은 우리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한자 용어는 거의 대부분이 일제가 만들어 놓은 일본어식 한문이에요. 중국도 이거를 그대로 써요. 모 대통령이 이런 것을 바꾸려고 조금 시도를 했었어요. 학자들이. 근데 하다 보니까 안 됐더래. 예, 그래서 이걸 그대로 쓰자라고 방침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우리가 친일이다, 친일 또는 식민사관이라든가 이런 거 잘 알고 비판을 해야 돼요, 여러분. 예. 잘못하면은 결국은 문화는 그 선진국에서 중진국, 후진국으로 넘어와서 자연스럽게 전이가 되는 거기 때문에 만일의 경우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가운데에 일본의 용어, 일본이 만들어 놓은 그 옛날에 그 강점기 시대에 만들어 놓은 용어를 다 없애면요. 법률 용어, 건축 용어, 해부학 용어 다 없애야 됩니다. 다 없애야 돼요.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한번 시간을 내서 이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